자, 오늘은 나라박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이 중러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식 회담인데 네. 어제 이미 비공식 회담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미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해서 원래 오찬이 잡혀 있었거든요. 오찬을 하면서 바로 연결이 돼서 1대1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 반 정도가량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1대1로요? 예. 그리고 또 만찬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의제를 논의할 것인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회담에 앞서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한데 중국이 지난달 우크라이나 전 1주년을 맞아서 그때 평화 제안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12가지를 내놨어요. 근데 그거를 존중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서방 세계에서 제일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국의 평화는 한 12가지 가운데 전투 중단, 평화회담 시작, 그리고 핵무기 사용 반대, 일방적 제재도 반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놓은 게 그 상대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빨리 받아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에 평화안이 또 다시 나올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공식 회담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밤 9시경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도 한 몇 시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어떤 공식적인 회담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비공식 회담이 4시간 반 진행되고 저녁까지 같이 먹고 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미국은 이 두 정상 만남을 전혀 반기질 않는 기색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a ceasefire now, without a durable solution, would allow President Putin to rest and refit his troops and then restart the war at a time more advantageous to Russia. And we encourage President Xi to press President Putin directly on the need to respect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The world and China's neighbors will certainly be watching closely. 근데 어제 이제 비공식 회담 과정에서부터 많은 공통의 목표가 있다거나 비슷한 목표를 공유하는 건 사실이라거나 이런 굉장히 유대감을 과시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네. 우크라이나전 해법은 서방과 러시아의 시각은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미국의 메시지는요. 이번 정상회담은 그냥 시간 끌기 이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중재안이 나오든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걸 합의하더라도 우리는 인정할 생각이 없다는 걸 이미 선을 쫙 긋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밝혔듯이 만약에 중국이 제안하고 또 러시아가 받는 평화안에 영토 보전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보전해 준다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돈바스 지역에서 그냥 패배 인정하고 철수해라. 철수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평화협상하자. 이게 이제 미국 측의 입장이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크림반도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수복하겠다고. 네, 그것까지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돈바스에서 철수하겠다는 메시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아무것도 할 뜻이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받을 생각이 없는 평화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러시아의 어떤 처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러니까 군사력을 보충하거나 보강하기 위한 그러니까 협상에서 시선을 돌려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전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러시아 외무부가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논평을 내놨어요. 뭐냐면 서방 세계는 협상을 중재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중재할 자격은 중국 정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걸 받더라도 우리는 그걸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중국이 나서면 우리가 용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 푸틴하고 시진핑 두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협상도 중국 측의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미국 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러 정상회담의 어떤 분위기 조성용 논평일지 아니면 진짜 속내일지 서방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우리가 오직 만약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그건 중국의 중재에만 의한 것이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자, 근데 한편으로는 무기 지원에 중국이 나설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더군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은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해주면서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평화 중재안을 내놓는다는 게 앞뒤가 모순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난달 17일 끝난 양회에서 3년임에 성공했잖아요. 첫 외국 방문이 이 러시아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좀 그 외교력을 시험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리더십을 시험받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무기 지원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가 좋은 반응을 보일 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번 그 정상회담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지금 나왔어요. 시진핑 주석이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란 어찌 보면 종교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완전한 적대국이라고 보일 만한 이런 두 국가가 지금 중국의 중재에 따라서 다시 외교를 회복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이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막대한 경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전후 어떤 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평화 협상이나 중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아주 재밌는 분석을 내놨던데 시 주석의 지지가 러시아에서 푸틴의 입지를 더욱 정당화할 거고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남미 지도자들에게 같이 사업할 만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로 경제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러시아 원유 사주지 않으면 러시아가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동안에 시진핑 주석이 아주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게 1대1로라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엄청난 경제 지원들을 뭐 중앙아시아부터 아프리카 그다음에 남미 지역에 있는 국가들한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 딱 만나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러시아하고 뭔가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뭐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 핑크 타이드라고 해서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줄줄이 당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을 고립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은 우회로를 이런 방식으로 뚫어가면서 미국의 제재든 아니면 공급망을 끊으려고 하는 전략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러시아가 같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냉전 체제를 미국은 어찌 보면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립적인 구도를 만드는데 중국은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유엔 국제 무대든 뭐든 간에 이걸 우회로를 뚫어가지고 중국의 지원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남미나 이런 우호적인 구멍들을 찾아서 네. 계속 연결해 나가겠다. 결국은 목표는 미국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견제가 뭐 본격화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IPEF나 치포 동맹이나 전부 다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건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안보의 측면에서도 뭐 치포라든가 치포가 아니고 쿼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보 동맹을 막고 또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종의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쪽으로 구멍을 뚫거나 우회로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러시아가 또 중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이번에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즉 그 한미일 군사훈련이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동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 북한까지 얹어지게 된다고 하면 동아시아에 다시 냉전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이번 협상에 있어서도 과연 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이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이 되는 게 결국에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 미국의 대중 전략 때문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그런 시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배상안 발표하고 나니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한다. 심야에 나왔죠. 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결국은 미국이 태평양 건너에 있는 동북아시아에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의 비용이든 군사력을 좀 덜 들이면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하고 일본이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면서 군사적으로 견제해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됐으니 그러니까 환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환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미국 입장에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라도 환영 성명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 여론, 특히 피해자들이 과연 이 방안에 동의할 수 있느냐 이게 국내에서 가장 중요할 테고
이 중러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지켜보시죠. 매우 밀접하게 양 정상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